대통령 취임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한 달 되는 날 기념해가지고 숨어있는 지금 대선의 1등 공신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평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직은 뭐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을 다 갖추질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이끌어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인수위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아직은 하기가 굉장히 이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뭐 할 수 있겠죠. 그 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평가는 이르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잘하실 줄 예상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더 나왔네요. 어떤 부분은 예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자신을 따르고 옆에서 공을 세웠던 분들을 과감히 좀 옆으로 물리고 탕평 인사, 자신과 크게 인연이 없었던 분들을 기용하는, 중용하는 그런 인사를 하실 것을 사실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예. 저희들도 예상 못했어요. 예. 장하성이나 뭐 예. 이런 김상조 예, 뭐 이런 예.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역대로도 봐도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걸 보면 네.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 포함해가지고 현재 야당들이 사실상 이제 발목 잡기 상태로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예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총리 인준부터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장님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아버지 정치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소수셨어요. 네, 거의 그렇죠. 사실상 뭐 가반을 갖고 정치해 보신 적 없죠. 그분도. 한 번도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당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당 중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니까 무리해서 이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발목 잡기 이거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론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뭘 했었는지 너무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판을 아무리 해봐야 국민들 귀에는 아주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우택 대표가 뭐 불통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불통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지지율이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 시작되고 자기네들이 상승하게 된 것처럼 희희낙낙하면서 말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지지율 5% 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정도는 어떻게 잘하면 회복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 국민 눈치 안 보고 예. 계시겠죠. 네. 그랬던 것이 바로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봐야 국민들에게는 가소롭게 들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너무 웃겨요. 건방지고.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정희라든지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을 때 극한 투쟁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다시 야당 민주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예전과 같은 정치 모습 보여주지 말고 진짜로 한번 잘해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협치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김상조나 강경화, 뭐 김희수 이런 분들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 안 됐으니까 통과 못 시켰죠. 지금 그게 진짜 발목 잡기라는 거거든요. 계속 네.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하면 네, 소멸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어차피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렇게 계속 나가면 돼요. 네. 그리고 근데, 국민들은 네. 나중에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위원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위원장
여기서 멈추실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뭐 저야 다음 단계에서 뭘 할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들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웬만한 당직자들은 현역 국회의원 아니고는 다 무보수 명예직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저분이 저렇게만 계속 계시면 아까운데 그런 생각들 우리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인터뷰 후일담이기도 한데 그 인터뷰 끝나고 가신 뒤에 편집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이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왕족 답네. 이게 뭐냐면요. 말에 대해서 말실수 자체가 없고 한치도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빈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DJ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위치가 주는 본인에게 주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무슨 말 실수나 실언으로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말썽이 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이 설화에 오르내리는 걸 보고 아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쉬운 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말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글쎄요. 요거는 제가 이건 보기에- 버릇이고요. 요건 제가 보기에 이 위원장님이 원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신중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인터뷰 하시는데 저번에 똑같은 얘기 했는데 거의 웃음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난 재밌어 죽겠어요.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 근데 위원장님 보니까 저번에 그 시민의 날개 행사도 가서 갔더니 시민의 와 계시더- 눈이죠. 시민의 눈 행사에 갔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의 연대도 되게 많이 하시대요. 위원장님이 딱 나타나면은 그때 한 7,800명 되는 그 예. 객석에서 환호성이 막 쏟아지고 근데 난리가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이 원장님이 시민의 눈에 무슨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나타나는데 한호성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장 신비보다 잘생겨서 아니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실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유명하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 촌철살인 같은 글을 올리는 거는 말고 다른 게 매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왜 이래 그래? 아 근데 게스트를 이렇게 디스하고 그럽니까? 아 근데 굉장히 인기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핸섬 댄디 스마트 가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더라고요. 대중들이 기대가 있어요. 조국 교수 정도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깨끗하고 멋진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아니 조국 교수가 더 인기 좋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아니 별 말씀을. 아니 알아요. 네, 만약에 조국 교수가 그 자리에 왔으면 한호석 안 터졌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제가 조국 교수님 잘 알거든요. 같은 일을 해봐서. 저 황당함을 좋아하니까 애청자들이. 어쨌든 인기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기대감이 부담스럽겠어요. 이렇게 통합위원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SNS에서 파워 SNS로 활동하면서 그 과정이 대중으로부터 기대감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더 이상 들어가면 좀 본인 그렇죠. 상해지니까 예, 예. 어쨌든 우리들 바람으로만 준비를 남겨두고요. 하고 예.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대하는 자세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지상파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우리 같은 특히 일반인 위주의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신다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김홍고를 DJ 아들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랑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미 이제 새날 가족이 되신 거거든요. 어디 가서 보면 새날에 나왔던 김홍걸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DJ 아들 김홍걸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또 정기적으로 나오시기로 하셨잖아요. 맞아. 약속하셨기 약속하셨죠? 때문에 이제 취임 또 이제 뭐 2달째 또 한 번 더 나오셨고.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자주 뵙고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는 됐으니까 다음 목표 여러분들이나 제가 바라는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정권 교체로 대통령 바꾼 거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같이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말이시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약간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 되기 전 저는 팟캐스트 한 최고의 보람 같은 거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수십 년 후에 그분의 아드님과 인터뷰를 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다 그게 그렇게 이렇게 얽히면서 역사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자, 나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3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